자, 대북 네. 송금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화영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재판에서 지금 김성태가 뭐 결정적인 증언을 계속하고 있고 네. 또 국정원 문건이 나왔는데 이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이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또 증언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내가 입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이 혐의가 뭐 부인하기는 힘들겠다. 이미 또 안부수는 또 실형이 나왔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 네. 힘들겠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고 네. 이제 설득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네. 이것까지 부인하면 당신은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진다. 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완벽하게 인정된 증거만큼은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술을 해주면 그런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분명히 그 검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뭐 사람을 검찰이 억압해 갖고서 뭐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물고 뜯어서 지금 이 담당 검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검사가 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네. 이 이화영이 거의 체념한 상태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이재명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면 이화영이 네. 차기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5년만 참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재판에서도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네.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피식하니까 네. 형님 비웃지 마세요. 네. 막 그렇게 뭐 또 하고 역시 건달 출신이니까 확실히 터트릴 땐 터트리는 게 사실 처음에 이 재판에서 김성태 회장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증언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작심 발언까지 할 정도로 네. 심지어 이화영을 설득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김성태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북 송금의 구체적인 혐의가 2019년, 2020년에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이거를 하는데 이 비용과 이재명의 그 북한 방북 비용 이렇게 해서 500만 달러 플러스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를 이게 당연히 경기도가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쌍방울이 냈다. 그러면 처음에 김성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김성태 이제 작심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랑 옛날부터 친구로 있던 내가 형님으로 모셨던 이화영 무시사 때문에 좋고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의 대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북한에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지금 김성태는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화영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요 지금 진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김성태가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나도 이거를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하나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안부수까지도 이미 네. 그 이화영이 북한의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국정원에다 다 말했다라고 그쵸. 했다고 국정원 그쵸.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Knet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저 스마트팜이라는 네.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예전에 김동연의 기획재정부에서 저 스마트팜 사업을 혁신선장 8대 선도사업 중에서도 첫 번째로 김동연의 기획재정부가 저 스마트팜 사업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이건 당연히 그 당시에 김동연이 그때 네. 부총리 겸 저 기재부로 관할하던 위치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때 아니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로 네. 중시했냐면 네. 미래 자동차, 드론, 네.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네. 핀테크 네. 이거 8개 선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네. 이 중에 이 선도 사업에 3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거고 네. 그중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3천억 원대 투자를 할 거다. 네. 자, 라고 지금 얘기를 보세요.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K넷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김동연까지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K넷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북한으로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스마트팜 사업의 성장은 김동연의 기획재정부가 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겁니다. 김동연이 그만둔 다음에 네. 뭘 했냐? 갑자기 스마트팜 사업에 뛰어들어요. 본인이. 저 매일경제가 나온 게 뭐냐면 김동연은 지금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네.
양돈 전문가 교육과정이라는 곳에 네. 가서 네. 고문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돈 마이스터라고 예전에 네. 뭐 양돈협회 음.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본인이 돼지를 들고 다녀요. 네. 이게 뭐냐? 이게 스마트팜 사업인 거예요. 저게 뭐냐면 네. 이제 한국의 네.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이 그쵸. 많이 먹는 쌀이지만 그렇죠.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돼지였고 네. 2020년에 쌀이지만 네. 쌀과 돼지가 원래 1등, 네. 2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인 그럼요. 차이. 그럼요. 네, 8조, 7조 뭐 이 정도인데 그럼요. 그만큼 돼지가 축산물 중에서 네. 농산물과 축산물 중에서 비중이 큰데 네. 그 돼지고기가 그만큼 네. 중요하다. 근데 그 돼지고기를 네. 스마트팜으로 네. 키우는. 아니 근데 지금 네. 원래부터 민주당 애들이 좀 돼지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김동연은 문제가 뭐냐면 음. 자기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스마트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그걸 혁신 사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인이 그걸 그만두고서 자기가 저 스마트팜 사업에 관여를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뭘 의심했냐 하면 김동연의 선거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저 양돈협회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보를 받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양돈협회가 엄청난 조직력과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한 7조, 8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쵸. 돼지 네. 산업이. 네. 매출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양돈 농가 숫자가 네. 한 5천 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쌀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돼지는 네. 5천 가구인데 그 5천 가구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새로 돼지 농장을 하나 만든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이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대한한돈협회 이런 데 해갖고서 MOU 맺고 어느 정치인보다 양돈 산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게 김동연 후보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저희가 의심하는 겁니다. 네. 김동연이 선거 나왔을 때 양돈협회에서 선거 자금까지 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이게 단순히 양돈협회의 자금과 조직력이 문제가 아니라 저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혁신 주제를 만들어서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빼먹고 네. 김동연은 이걸로 북한까지 연결해 갖고서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도 지금 뭐 이낙연이니 이재명이 한 번 더 나오네 뭐 누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김동연입니다. 네. 근데 김동연이 또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도 네. 농수산 생명과학 수입 추진단 뭐 좀 하면서 네.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의 보고다. 아니, 사실은 이 쌍방울 수사가 네. 이 김성태 회장이 잡혀 들어오고 안부수가 잡혀 들어오면서 사실 안부수 김성태 다 도망갔었잖아요. 네. 이게 잡혀 들어오면서 이 수사가 너무 빨리 진행됐어. 지금 저쪽 쌍방울에 관련된 재판 중에서 이게 지금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김동연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북한 스마트팜을 딱 겨냥하는 거야. 원래 저거는 김동연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못한 거를 네. 김동연이 받아 이어 먹으려고 김동연이 다른 데도 아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네. 것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허상이 그럼요. 있다. 허상이 많은데 저거를 대한민국의 최고 혁신 사업으로 거의 바이오나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네, 그거를 저걸 그렇게 키운 게 그럴듯하게, 김동연인데. 네,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네. 그 김성애 네. 북한에서 네. 돼지 가지고 욕하는 거 그 기사 한번 띄워보시죠. 근데 이제 저거를 네. 쌍방울을 해주게 했는데 해주기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네. 김성태 당시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기금을 해가지고 스마트팜 지원해주겠다 북한에 네. 해가지고 인민들을 모아놨는데 그쵸. 소식이 없었다라고 그쵸. 해가지고 그렇죠. 김성애가 네. 김성애는 이제 북한 쪽의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실장입니다. 네. 김성애가 돼지농장 거짓말쟁이한다. 그러면서 네. 이화영을 엄청 욕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성태가 돈을 보내가지고 네. 겨우 이화영을 네, 달렸다. 살려냈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간 돼지가 이재명과 북한, 김동연과 북한을 연결하는 원래 이재명이 저 돼지를 가지고 네. 쉽게 설명하면 원래 이재명이 저 돼지를 가지고서 북한이랑 하나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너무 영악해서 그 돈조차도 김성태한테 대신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갖고서 이게 좀 흐지부지 되니까 저 돼지를 김동연이가 이어받아갖고서 자기가 저 돼지 갖고서 자기 차기 대권을 한번 준비해보겠다 한 건데 도망갔던 김성태나 안부수가 너무 빨리 잡혀오고 검찰도 수사를 잘해서 국정원 문건까지 발견했으니까 이게 탈탈 털리니까 지금 김동연한테는 지금 이 돼지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자기 차기 대권의 큰 프로젝트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김성태를 탈탈 털고 이화영도 빨리 마음을 바꿔서 증언을 더해서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은요 이거 아니래도 구속될 사유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되면요 김동연도 작살나요. 저는 제가 예상하는 게 이거 수사
이재명까지 끝나는 이후에 김동연도 분명히 연결고리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바로 이어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이번에 이화영이 꼼짝 못하는 게 4년 전에 단둥에서 저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거. 저건 또 새로운 사진 네, 같네요. 이거를 지금 김성태가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 지금 김성태가 있나요? 저기에는 김성태가 없는데 네. 김성태가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김성태가 사진을 잘 안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는 그 김성태가 없는데 김성태가 재판 증인 나와서 내가 저거 다 해가지고서 내가 다 보고했다. 보고 받았다.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게 김성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연은 앞으로 김동연이 뭐라고 설치죠? 너 돼지 갖고서 뭐 했어? 이게 김동연의 굉장히 아픈 구석입니다. 돼지 농장. 네. 돼지 농장 사업이 왜 돼지 농장이냐? 왜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돼지 농장이냐? 사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연예부장 방송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연예부장 방송이 얼마나 빨라요. 제가 그 김동연 돼지 안고 있는 저거 방송을 한 1년 전에 했거든요. 1년 전에 저걸 했는데 지금에서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돼지들 갖고서 북한의 스마트팜 돼지 농장을 지어주려다가 안 해줘갖고서 북한에서 욕먹고 김성태는 돈 보내고 지금 이게 이 재판에서 탈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돼지 네. 안고 있는 사진. 네, 저걸 제가 네. 어떻게 저 썸네일을 만드냐 하면은 저 막산이는 뭐 네. 막산인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당연히 끝나고 김동연도 이걸로 이어진다. 그걸 제가 1년 전에 예고를 했고 지금 그게 지금 이 김성태 재판에서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김동연이 돼지 들고 있는 사진 저걸 제가 왜 찾았겠어요? 그게 옛날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지만 저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도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보받은 게 있고 취재한 게 있으니까 저 과거에 김동연의 저 돼지 농장 발굴 사진이 저건 원래 김동연 쪽에서 자기 홍보하려고 뿌린 사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홍보하려고 매일경제 통해서 낸 기사고 저 기사가 나중에는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